안녕하세요. 독일어 시험 전문 바움도이츠 독일어 시험 B1 합격하기 시험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괴테 체티피카트 B1 우리는 괴테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험에 말하기 시험 중에 유형 2번 ein Thema präsentieren 독일어로 짧게 발표하기에 대해서 시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요, 시험 시 주의사항과 발표 서문의 표현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하기 시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괴테 시험 B1의 경우에 말하기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파트너와 함께 계획자기입니다. 함께 시험장에 입장하시게 되는 파트너와 함께 파티나 병문안 가기, 소풍 가기, 전시회 등을 독일어로 계획하시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어진 주제에 관해 발표하기입니다. 자, 말하기 시험은요, 총 15분간 진행됩니다. 주어진 두 파트에 관해서 각각 7분 정도가 배분이 되어져 있고요. 최초 1부는 시험에 응시하시는 두 분의 간략한 자기소개로 구성됩니다. 자, 발표는 대략 3분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형 2번에 대해서 시험지는 2장을 받게 되십니다. 시험장에 입장하시기 전에 15분 정도 준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시험지를 2장 받으실 거고요. 그 중에서 내가 더 자신 있는 테마를 골라서 하나만 발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는 감독관님들 그리고 함께 시험장에 입장한 파트너가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독일어로 답변해 주시는 것까지 시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발표 시작 전에 15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이 발표 시험을 미리 준비해서 시험장에 갑니다. 대부분은 표현들을 외워서 가고요. 일정 부분은 해당 주제에 대해서 전체 발표문을 다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당연히 발표를 잘 할 수 있겠죠. 다만 어떤 특정 단어 하나만을 시험지에서 읽고서 내가 준비한 테마와 같겠구나 라고 추측하시기보다는 시험 문제를 정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시험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서 발표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 자, 그리고 발표 전에 혹은 발표 중간에도 시험지 오른쪽 빈칸에는 메모하시는 것이 허락됩니다. 다만 전체 문장을 메모하시지는 마십시오. 만약 문장을 기재해서 시험장에서 보고 읽게 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 순서를 지켜주세요. 지금 시험지를 보시면 5개의 칸이 있습니다. 칸 중에 첫 번째 칸과 마지막 칸은 시작하는 부분과 결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다만 중간의 세 부분, 그러니까 주제에 관한 나의 경험이나 상황, 주제에 관한 내 나라 상황이나 예시, 그리고 주제의 장단점의 경우에는 어떤 시험지를 받으시냐에 따라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으나 어떤 시험지를 받으시느냐에 따라 순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준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발표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주제 소개와 발표 순서 소개를 독일어로 장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되면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실 겁니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할로라는 인사 있습니다. 아마도 해야 하실 때 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듣기에서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라는 표현으로 강연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가장 먼저 진행자가 하는 인사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로 자 그리고 이시베 그루스지 당신들을 환영해요. 어디에? zu meinem Vortrag 남성 명사로 강연이란 단어고요. zu meiner Präsentation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여자 명사입니다. 둘 중에 어떤 거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할로 이시베 그루스지 zu meinem Vortrag 자 그리고 자기소개하십니다. Mein Name ist 민수 김. 제 이름은 김민수고요. Und das Thema meines Vortrags 자 저의 강연의 테마는 lautet입니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테마가 무엇인지를 뒤에 독일어로 도펠punk트라 그래요. 도펠punk트 뒤에 이제 배치를 하는데요. 요 문법의 장점은 어떤 문장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동사의 구조가 변해된다든지 혹은 뭐 명사만 나오면 안 된다든지 이런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적혀 있는 뭐 질문 그대로 혹은 질문이 아니고 어떤 명사가 시험지의 주제예요. 그러면 그 명사를 이 도펠punk트 뒤에 바로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as Thema meines Vortrags lautet Studium oder Berufsausbildung. 저의 테마는요. 대학 공부 혹은 직업 교육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발표 순서를 소개하게 됩니다. 순서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서를 표현하는 부사 혹은 전치사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zuerst, 첫 번째로 dann, 그 다음에 danach, 그 후에 이런 표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구로 시작하시고 싶으시면 im vierten Teil, im dritten Teil 이렇게 전치사구로도 구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좀 Schluss, 마지막으로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가 뭐 몇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동사 전치사의 표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Ich habe meinen Vortrag oder ich habe meine Präsentation. 내가 내 발표를요. in 사격의 파트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해서 뭐 in drei Teile gegliedert, in vier Teile geglieder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mein Vortrag besteht, 자, bestehen aus 3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aus 3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besteht aus 좀 봐주세요. vier Teilen, drei Teile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소개, 발표 순서 소개의 전체 내용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llo, ich begrüße Sie zu meinem Vortrag. Mein Name ist Minsu Kim und das Thema meiner Präsentation lautet Studium oder Berufsausbildung. Meine Präsentation besteht aus 4 Teilen. Zuerst möchte ich über meine eigenen Erfahrungen mit dem Studium berichten. Danach würde ich das Thema auf mein Heimatland Südkorea beziehen. Anschließend würde ich ein paar Vor- und Nachteile des Themas nennen. Zum Schluss werde ich aus den Gesagten ein Fazit ziehen. 자, 마지막으로 괴테 제티피카트 B1 말하기 시험 점수 잘 받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 문제로 출제될 발표 주제들을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지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주제에 맞을 만한 장단점, 내 나라 상황, 내 생각을 미리 암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제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표현들만을 공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주제별로 장단점을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렇다면 어떤 주제가 베아인스 말하기 시험에 등장할 만한 주제들일까요? 베아인스 읽기나 듣기, 쓰기 연습하시면서 읽어보셨던 글들, 그리고 들어보셨던 토론들, 그 테마들 안에 말하기 시험의 출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의고사지 2권, 3권 정도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주제들에 관한 쟁점들, 그러니까 장단점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은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어진 주제에 대한 장단점은 누구나 생각할 만한 평범하고 간단한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이 시험에서 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거나 시사적인 아이디어를 말씀하셨거나 수준 높은 내용을 장단점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 합격을 위해서 중요한 점은 장단점을 간단하게 표현하시되 독일인이 이해할 만한 독일어 문장을 구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이 하나의 발표문 안에 연관지어져서 글로 함께 담겨야 해요. 그러니 장단점을 떠올리실 때 가능하면 평범하고 간단한 포인트들을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어 시험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세요. 혹은 자신의 입장을 말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내 생각을 말한다라는 얘기는요, 주관적인 내 생각을 말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아래에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발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을 얘기하게 됐어요. 그럴 때, 저는 외국어 공부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 같죠. 그런데 다양한 경험과 외국어 공부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이 중간에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낯선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문화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내용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외국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 중에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는데요.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나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독일어로 작문하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독일어 시험 베1 괴테 체티피카트 말하기 두 번째 파트 발표하기의 서문 만들기 그리고 독일어 시험 공부를 위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시험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